지금 당장 이제 뭐 전세 가격 불안하고 또 주택도 아파트 가격 폭등해 버리니까 이 지금 시기만 넘기려고 이렇게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지금 완화를 해줘서 서민주택을 대거 양성을 하는데 이 서민주택이 과연 아파트 수요의 대체제가 될 수 있느냐는 거죠. 과연. 예, 안녕하세요. 정창래 부동산 성공 투자 정창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 좀 최근에 이제 집값이 너무 오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전세 시장도 많이 불안하죠. 예, 제가 예측했던 대로.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도 뭐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가 오피스텔 뭐 규제 완화 이런 내용들도 지금 담겨져 있거든요. 자, 그런데 과연 이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공급을 한다고 해서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오늘 한번 그런 내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이제 제목을 지은 게 집값 폭등 그리고 그 마지막에 남은 건 주거 양극화, 그 다음에 서민 주거 불안은 더해질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는 서민들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펴고 있는데 서민들의 주거 불안은 더 심해진다라는 거죠. 참 아이러니하죠. 그동안 집값 잡는다고 수많은 정책을 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고통을 받는 건 지금 서민이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그와 비슷한 내용으로 아마 제가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좀 이제 명절 다 지나고 나서 이제 첫 강의니까요. 좀 쉬운 내용입니다. 상당히 쉬운 내용인데, 근데 이제 앞으로 우리 어떻게 보면 이제 주택시장에서 좀 어느 정도 좀 많은 영향을 좀 미칠 겁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 도심 주택 공급 확대 관련해서 이제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이죠. 지금 면적 확대를 해주겠다. 면적 확대는 어떻게 해주냐? 50에서 60제곱미터로, 그 다음에 이제 공간 구성 완화는 방 2개에서 방 4칸으로. 그래서 이 주택법 시행령을 좀 개정을 해주겠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해서 개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전용 면적 120제곱미터까지. 그러니까 면적으로는 실 전용 한 36평이죠. 실전은 36평까지 바닥 난방을 허용시켜 주겠다. 얘는 2021년 11월 정도에 좀 개정을 하겠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공급을 활성화시켜주기 위해서 도시형 생활주택 등 이 건설 자금에 대한 기금 지원 한도를 상향하고 금리를 인하해주겠다. 즉, 민간 공급을 좀 활성화시켜주기 위해서 이제 기금 지원 한도도 좀 올리고요. 그 다음에 이자율도 좀 낮춰주겠다라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서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들을 공급을 많이 해서 좀 주택 가격을 잡겠다라는 건데요. 자, 좀 내용이 약간 좀 어렵죠. 근데 좀 쉽게 좀 프리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먼저 이 도시형 생활주택 얘기입니다. 자,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여러분들 2009년도에 도입이 됐어요. 2009년도에 도입된 취지가 뭐냐면, 그러니까 1, 2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1, 2인 가구에 그러니까 이제 주택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거 아니에요? 많아지다 보니까는 원룸형이라던가 이런 어떻게 보면은 그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을 많이 공급을 해주자라는 취지로 도시형 생활주택이 2009년도에 도입이 된 겁니다. 자, 근데 2009년도에 도입이 됐는데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부지 확보가 어려운 도심에도 공급이 가능토록 건축 규제 등이 주차장법이라든가 이런 거 조금 완화됐거든요. 완화되어 있으나 좁은 면적 등으로 선호도가 감소하는 추세. 왜 선호도가 감소하는 추세냐? 도시 지역에 건설하는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은 원룸형, 단지형 다세대 연립이 있는데 이 중에 원룸형은요. 근데 대부분이 원룸형으로 지금 공급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지형이라든가 연립형은 민간 시행사 입장에서는 많이 안 남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한정된 부지 내에 쪼개면 쪼갤수록 더 많이 남겠죠. 그러니까 최대한 쪼갤 수 있는 게 원룸형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이 원룸형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뭐 정확한 뭐 퍼센테이지는 모르겠지만 대략 거의 한 98% 정도 이상이 다 원룸형입니다. 자, 원룸형은 좁은 면적, 그러니까 50제곱미터 이하, 그 전에는 50제곱미터 이하였거든요. 50제곱미터 이하 및 공간 구성은요, 어떻게 되냐면 침실 하나 플러스 방 하나예요. 이게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리형 원룸.
예, 분리형 원룸입니다. 예, 공간 구성 제약으로 2, 3인 가구 등 도심 중소형 주택 소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어서 자, 이거를 어떻게 바꿔주냐? 이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을 소형으로 개편해서 허용 면적을 가족형 평형의 전용 60제곱미터. 자, 이거는 아파트 25평형이죠. 아파트 25평형. 네, 아파트 25평형입니다. 아파트 25평이 전용 면적 59, 60제곱미터거든요. 자, 그래서 전용 면적 60제곱미터까지 확대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분리형 원룸만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공간 구성은 4개까지. 그러니까 뭐예요? 침실 3개, 이제 거실, 주방까지 완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어떻게 보면 규제를 좀 완화를 해줘서 소형 주택 공급을 좀 많이 늘리겠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오피스텔 한번 볼게요.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이죠? 업무시설, 그죠? 업무시설로 분류되나 주거 기능을 일부 인정하여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만 아직까지는 바닥 난방 설치가 허용됐어요. 자, 그런데 이 바닥 난방 설치를 전용 면적 85제곱미터에서 3, 4인 가구가 선호하는 아파트 전용 면적인 85제곱미터와 유사한 실사용 면적인 전용 120제곱미터까지. 왜 그러냐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전용이 120제곱미터라도 어떻게 보면 아파트 33평형대랑 면적이 비슷하거든요. 왜? 안목직수로 이게 전용을 재는 거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까지 확대하여 도심 내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할 계획이다. 자, 그래서 가장 큰 게 뭐예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규제 완화, 면적 규제 완화와 그 다음에 침실을 3개까지 설치할 수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바닥 난방 허용을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에서 150제곱미터 이하로 바닥 난방을 허용을 하겠다. 그래서 도심 내에 중소형 주택을 많이 공급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 건설 공급을 촉진을 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문제점이 뭐냐? 과연 서민들의 주거 안정 효과가 있을까라는 거죠. 서민들의 주거 안정 효과가. 자,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규제를 완화를 해서 민간 건설 공급이 촉진될 거 아닙니까? 자, 촉진되면, 자, 서울에 이게 지을 수 있는 토지 가격 상승은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제가 항상 강조해 드리는 거지만, 최근에 여러분들 우리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에 나가보면 빌라들을 지을 수 있는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 엄청나게 올라갔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여러 지역들이 아파트 가격보다 단독 다가구 주택 가격이 더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규제가 완화가 되면, 즉 이런 것들을 지을 수 있는 부지들 가격이 더 많이 오를 거 아닙니까? 지금도 너무 많이 올랐어요. 지금도 많이 올랐는데 앞으로 더 많이 오를 거 아닙니까? 더 많이 오른다라는 거는 원가가 올라가는 거죠. 원가가. 우리가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원가가 뭡니까? 토지 플러스 건축비, 그 다음에 부대비용. 이게 지금 원가잖아요. 근데 지금 이 원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간다라는 거죠. 앞으로 토지 가격 상승이 어마어마하게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분양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고 전세 가격 상승이 또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양가도 올라가고 전세 가격이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특히나 서민주택들의 분양가 및 전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서민들의 주거 안정 효과가 있냐 이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거기다가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도시형 및 오피스텔은요,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과거 얼마 전에도 지금 뭐 동탄신도시나 여기서 지금 분양된 것도 보면, 예, 자, 같은 면적인데 실사용 면적이 똑같은데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돼서 싸게 분양을 하고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그 분양가의 2배로 분양을 했었죠. 지금 최근에 분양했던 지금 제2동탄에서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도시형하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누가 싸게 분양을 하겠습니까? 높은 땅 가격을 내가 지불을 하고 샀는데, 그죠? 예, 높은 땅 가격을 지불을 하고 샀는데 누가 싸게 분양을 해요? 여러분 같으면 하겠습니까? 근데 높게 분양을 안 하면 답이 안 나와요. 안 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도시형이나 오피스텔 분양가가 저렴해질 수가 있을까요? 전혀 아니라는 거죠. 지금도 현장에서 지금도 아파트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되니까 아파트를 공급 안 하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분양가 대비해서 더 높게 분양을 하잖아요. 그죠?
예,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가기 위해서 요즘 뭐 생숙들, 그러니까 생활용 숙박시설들 예, 얼마나 높은 가격에 공급이 됩니까? 원래는 아파트로 공급이 될 거였죠. 원래는. 자, 그런데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로 지금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니까 아파트로 공급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민간에서는. 그죠? 왜? 아파트를 공급했다가는 이익이 안 남으니까. 그럼 과연 서민들의 주거 안정 효과가 있을 거냐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없어요. 자, 아니, 만약에 이 토지라는 게 무한대로 있으면 가능하죠. 토지라는 게 무한대로 있으면. 근데 우리는 서울 도시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어떤 토지가 지어지면 토지는 점점 희소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주거 양극화는 더욱더 심화될 겁니다. 자, 어떤 문제가 있냐. 서울의 땅값이 지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을 공급해서 이익이 남을 수 있는 부지들은 어떤 거냐면요. 용적률당 가격이 싼 용도지역입니다. 그러니까 2종 일반 주거지역이나 3종 이런 데는 땅 가격이 용적률당 가격이 너무 비싸요. 자, 그러면 용적률당 가격이 싼 용도지역이 어떤 거냐면 용적률이 높은, 그러니까 상업지역이나 준주거라든가 중공업지역이라든가 이런 데가 상대적으로 용적률당 평당 가격이 싼 겁니다. 그럼 당연히 공급이 상대적으로 용적률당 평당 가격이 싼, 또 즉 용적률이 높은 준주거나 상업지역의 공급이 많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데는 용적률이 높잖아요.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용적률이 200%밖에 안 되는데 이런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용적률 800%까지 공급이 돼버리면 한정된 섹터 내에 더 많은 주택이 올라가는 거죠. 더 많은 건물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즉, 그럼 뭐냐면 이 지역의 기반시설에 비해서 고밀 공급되는 거죠. 너무 고밀하게 공급되는 거죠. 자, 그러면 너무 이제 고밀하게 공급이 되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지역은 슬럼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예, 기반시설은 그대로인데 너무 고밀해서 공급이 되는 거잖아요. 과밀 공급이 되는 거죠. 그죠? 한정된 부지 내에.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종에서는 만약에 요 정도가 올라간다 그러면 같은 섹터 내에 지금 상업지역에서는 이 정도가 올라가는 거니까. 이해되시나요? 예. 자, 그래서 이런 지역은 시간이 지날수록 슬럼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과거의 예에서도 저희가 찾을 수가 있는데 도시형 생활주택이 2009년도에 도입이 되면서 일부 땅값이 싼 상업지역이나 이런 지역에 어마어마한 도시형 생활주택이 공급이 됐습니다. 과밀 공급이 됐죠. 지금도 그 당시에 분양가 이하예요. 지금도 그렇게 공급이 많이 된 데가. 그러니까 뭐냐면 도시형 생활주택이 2009년도에 도입이 되면서 이렇게 용적률이 높은 땅들에 고밀하게 공급이 돼서 지금도 사실은 다 분양가 이하라는 거죠. 지금 10년이 넘은 시점에도.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주거 양극화가 더욱더 심화된다라는 거죠. 주거 양극화가. 우리가 인간이라 그러면 우리가 더 나은 주거 쾌적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학군도 괜찮고 상권도 좋고, 그 다음에 내가 공원도 있는 이런 지역을 선호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단순하게 내가 내 몸을 눕힐 수 있는 이런 주택을 찾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주거 양극화가 상당히 심화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과연 아파트 수요의 대체제가 될 수 있느냐는 거죠. 과연. 자, 어떤 거냐면 우리가 주거용 부동산이라고 하면 자, 직주 근접도 상당히 중요하죠. 일자리와 주거지와의 접근성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인문 환경 뭐가 있습니까? 학군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상권도 있을 거고 그죠? 등등등 이런 인문적인 환경도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주거 쾌적성. 그러니까 이 주거 쾌적성이라고 해서 주변에 공원이나 강이 있거나 아니면 산책로가 좋거나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내 주거 쾌적성도 상당히 중요해요. 단지 내. 내가 단지 내 산책도로를 이용해서 아니면 내가 아기가 있으면 아기하고 공원에서 좀 놀 수 있는 이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살고 있는 단지 내에 주거에 대한 쾌적성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런데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고밀해서 공급이 되니까 아파트 수요를 대체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죠. 상당히.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싸게 공급이 돼야 되는데 싸게 공급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싸게 공급될 수가 없다고요. 그렇죠? 왜? 시행사 입장에서는 높은 땅값을 지불해야 되니까. 그죠? 높은 땅값을 지불하면 그만큼 분양가를 높여야죠. 자, 그러니까 과연 아파트 수요의 대체제가 될 수 있을까라는 내용이죠. 자, 거기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거에 대한 양극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거 양극화는 심화될 거 아닙니까? 그런 지역에 처음에는 괜찮아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반 시설에 비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기 때문에 슬럼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주거 양극화는 더욱더 심화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 최근에 보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니까 대체재 가격도 급등을 했죠. 예, 대체재 가격도. 그렇죠? 예, 대체재 가격도 급등을 했잖아요. 지금 빌라 같은 경우 지금 올해 들어서 지금 거의 8개월 연속 지금 아파트 거래량보다 빌라 거래량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이런 대체재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자, 그다음에 지금 재개발을 지금 활성화 시켜주고 있으니까 민간 재개발이든 공공 재개발이든 재개발을 지금 활성화 시켜주고 있으니까 개발 가능성 있는 빌라 연립 등도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서민주택 아니었습니까? 서민주택이었는데 가격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도시형 생활주택, 도시형이라던가 오피스텔 규제 완화를 하면 분양가도 급등을 하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데 어떻게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되냐 이거죠. 예, 서민들의 주거만 더 불안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거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사람들이 찾는, 그러니까 사람들의 수요가 있는 지역에 많은 주택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많은 주택을. 사람들의 수요가 있는 지역, 사람들의 니즈가 있는 지역에 주택을 많이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파트를 선호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런 정책은 지금 펴지를 않고, 지금 당장 이제 뭐 전세 가격 불안하고 주택도 아파트 가격 폭등해 버리니까 또 이제 뭐 재개발 지역에 막 지분값은 막 급등을 해 버리니까 지금 지금 시기만 넘기려고 이렇게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지금 완화를 해줘서 서민주택을 대거 양성을 하는데 이 서민주택이 그렇게 분양가가 쌀 수도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점점 이렇게 지어질수록 나중에는 주거 양극화는 더욱더 벌어진다라는 거죠. 주거 양극화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지금 앞으로 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과연 이런 정책들이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내가 좀 이런 식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정책을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면 당연히 시장은 또 어떻게 또 흘러갈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은 아주 무거운 주제는 아닌데요. 과연 이런 그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규제 완화를 해줘서 과연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얼마나 많이 효과가 있겠느냐. 를 오늘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강의 좀 이제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자, 요즘 이제 부동산에 대한 고민 너무 많은 시기죠. 네, 부동산 고민 내가 갈아타기 하거나 아니면은 수액 투자 어디다가 해야 되나 이런 것도 고민 많이 하시거든요. 예. 그 부동산에 대한 고민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십시오. 예, 저희가 저희가 이제 대면 상담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대면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가지신 부동산 고민 함께 고민하시고 함께 앞으로 풀어가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